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들이 걸렸을 때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 걸리자마자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처음에는 알았다, 상간자 정리하겠다 약속하고 뒤에서 몰래 상간자를 만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이 사람의 행동이 수상하니까. 그러면 부부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이 사람은 나가서 상간자와 더 붙으면서 깊어지면서 나중에 가정보다 상간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혼 요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른 게요. 남자들은 와이프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웬만해서는 이혼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대뜸 이유 없이 이혼 요구를 한다? 거의 99.9%가 옆에 여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말로는 상간녀와 정리했다, 근데 나는 너랑은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거는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간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또 다른 게요. 만약에 상간남이랑 진짜로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뭔가 자아가 이렇게 열려서, 아, 나는 이제 이렇게는 더 이상 살기 싫어.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여자로 살고 싶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가정에서보다 바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는 거를 느껴버리면 지금 붙어있던 상간남이 떨어져 나가도 그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혼 요구를 하든 여자가 이혼 요구를 하든 이렇게 뭔가 이혼을 하고 싶어진 유체기들이 어떤 수법을 써서 이혼으로 이르게끔 상황을 조작을 하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교활하고 아주 치밀해요. 어떤 수법을 써서 이혼으로 이르게끔 하는지 그 교활한 수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폭행 유도입니다. 여자들이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죠. 바람 피우다가 걸린 여자들이요, 이 아내는 알잖아요. 이 남편이 내가 어디까지 건드리면 꼭지가 도는지, 어떻게 하면 손이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눈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지를 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사람을 꼭지덕에 만들어서 이 폭행을 유도를 합니다. 한 대 쳐봐 해서 이렇게 한 대 맞고요. 일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접근 금지를 걸어서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요, 관심사가 누가 먼저 시작했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바람을 펴서 한 대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나중에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고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일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겠어요? 애들도 있는데? 거의 그러지 않고요. 남자를 나가게 합니다. 분리조치를, 남자를 내쫓는 걸로써 분리조치를 하고 접근 금지를 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2주가 아마 기본일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맞은 사람이 이게 또 발생될까봐 저는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좀 더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또 계속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피운 와이프는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룰루랄라 여전히 상간남을 만나는데, 정작 피해 배우자인 이 남편은 가정폭력범으로 몰려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결국에는 외도와 버금가는 가정폭력이라는 유책사유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신의 외도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물타기를 해서 너나 나나 쌤쌤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남편분들한테도 신신당부하는 게, 절대 와이프 몸에 손대지 마셔라. 심지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뺏으려고 손모가지 한번 잡았다가 이 손목 잡혔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단서 뗐다 하면 1주 2주는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진단서 떼가지고 상해로 고소해서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와이프 몸에 손대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간무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거나 카페에 어떤 남편분이 사연을 올려서, 이미 본 분도 계실 거고요. 이분이 저랑 상담도 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 같아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어느 날 이 바람 피우다 걸린 와이프가 술상을 봐가지고 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분은, 아, 진짜 이 여자가 드디어 나한테 돌아오나? 정말 반성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와이프가 잠자리로 이끌길래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여자가 이 남편분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접근금지 당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진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증거로 고소를 했냐 하니까요. 이 와이프가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 버튼을 살짝 눌러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라는 거를 그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나를 덮쳤다, 나를 범했다고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더라니까요. 바람이 나니까요, 별 수작을 다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바람난 와이프한테 성폭행으로 고소까지 당해가지고 이거 자기가 성범죄자 될 수 없으니까 또 비싸게 주고 변호사까지 써야 되죠. 집에서 쫓겨났죠. 막 미치게 된 거죠. 이래서 바람난 와이프가 성관계를 하자고 유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법은요,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와이프를 대해서 책 잡힐 게 없다고 쳐봐요. 그럼 이 와이프는 뭐라도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잡기 위해서 오만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녹음을 시도를 합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슬금슬금 대화를 하자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 그 20년 전에 우리 신혼 때 당신이 나랑 부부싸움 하다가 화나가지고 그때 물건 집어던져서 유리잔 깨지고 난리 났었잖아. 아니 예전에 우리 첫째 어릴 때 당신이 나 손찌검해서 양가 부모님 오시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 당신이 예전에 리모컨 던지고 그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당신한테 정이 떨어졌었잖아. 이러면서 남편분은 기억도 안 나는 일, 뭐 증거 사진 한 장 없는 일, 이미 옛날 일,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슬금슬금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남편분이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근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면요 와이프는 요거 하나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혼 소장에다가 당당하게 또 적어서 냅니다. 20년 전부터 우리 남편은 폭력성이 있었고 그 폭력성이 결혼생활 내내 발현이 되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여태까지 참아왔다. 하지만 예전부터 우리 가정은 깨진 거나 다름이 없었고 나도 저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지가 오래다. 남편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면서 녹취록까지 탁 첨부를 해서 이혼소장을 날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난 와이프랑 대화를 할 때도 남편분이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냥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미안하다는 얘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와이프가 억지를 부릴 때도 괜히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와이프랑 이야기할 때 배우자랑 얘기를 할 때도 꼭 녹음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녹음도요 핸드폰 녹음기로 하려고 그러면요 어느 세월에 그거 핸드폰에 녹음 그거 눌러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녹음기 하나 싼 거 5만원짜리라도 하나 사셔서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번째는요 아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에 같이 살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유치기들이. 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정말 살 수가 없어. 아빠 성격 특이한 거 알지? 아빠가 엄마 못 살게 굴어가지고 엄마 진짜 못 살겠다.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 집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 엄마랑 같이 갈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빠를 쓰레기를 만들고 나쁜 놈을 만들고 급기야는 자기가 가출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기까지 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친정에 머물거나 어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월세방 얻어가지고 한두 달 이제 몸빵을 해요. 몸빵을 하면서 애들을 또 가스라이팅을 잘 시켜가지고 아빠한테 전화와도 받지 마. 아빠가 찾아와도 절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마. 아빠가 오면 나 엄마랑 살 거라고 하고 아빠 떨궈놓고 그냥 빨리 도망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빠와 애들을 단절을 시켜요. 그러면 집에 홀로 남겨진 남편이 정말 정신병 걸리거든요. 애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왜 애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지, 이 여자가 애들한테 뭔 짓을 한 건 아닌지 막 불안해져요. 그렇게 몸빵을 하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슬금슬금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서 이 와이프가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집에 갈 수가 없어. 애들도 아빠랑 있고 싶지 않대. 애들은 알잖아 내 껌딱지인 거. 나 이제 애들이랑 집에 들어가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당신 그러고 있을 거야? 당신이 집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애들이랑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당신 집 좀 비워줘. 당신이 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래? 이러면서 남편 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남편분이 아니 나는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랑 애들 사이도 괜찮고 원만했는데 이 여자가 애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이제 나보고 집을 나가라니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 남자분이 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 집에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애들 생각하면은 내가 나가주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유책 배우자가 또 집에서 행복하게 애들을 키우고 아무 이혼 사유가 없는 남편분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별거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을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여자가 그런 상황을 조장해서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수법은요, 생활비를 끊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람난 유책 남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죠. 이 바람난 유책 남편도요,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상담도 받고 변호사 상담도 해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가정 깨지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 일단 집을 나오셔서 별거를 좀 하신 다음에 이 가정이 깨진 가정이라고 이미 파탄난 가정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혼이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럼 이 유책이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집에서 나와서 파탄난 가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와이프를 좀 압박을 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나가서 별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상은 가출이죠. 가출을 해서 별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생활비를 끊어요. 아니 애들은 뭘 먹고 사냐 애들 학원비는 대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해도요 아주 최소한의 것만 요식행위로 신용만 내면서 돈줄을 말려버리면요 아내분이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애들이랑 나는 뭘 먹고 살으라고 애들 학원도 끊으라는 거야? 멘붕이 옵니다. 그러면 이때 남편이 싹 이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네가 이혼을 해주면 내가 애들 양육비를 넉넉하게 줄게. 이혼 도장만 찍어. 이렇게 돈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부양의 의무가 있는 애들 아빠가 양육비를 안 준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있는데요. 이혼하기 전에는 이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양료 소송이라는 게 있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을 하지 않을 때 걸 수 있는 소송이 있는데요. 이게 아내분이 만삭 임산부거나 깐난쟁이 엄마이거나 암 환자 같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뭐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아내분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는 남편에게 부양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부양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분이 뭐 병 없고 건강하고 뭐 단지 경력 단절의 주부일 뿐이고 이거 가지고는 양육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에 있던 아내분이 나가서 돈벌이를 해서 아이들을 부양을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지 집 나가서 생활비 끄는 이 남편에게 법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이혼을 해야만 그 권리가 생기는 거지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돈을 안 줘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유책 남편이 그거를 이용해서 돈 가지고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난 유책이들은요 아주 치졸한 방법까지 써가지고 이혼으로 상황을 유도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손 놓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게요. 에이 설마 우리 애들 아빠가 그러겠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애들을 놓고 집을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럴 인간은 아닙니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해진 이 악마에 씌인 사람을 상대를 하려면 우리도 그 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상담도 하면서 앞으로의 그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고립돼서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고 현재 진행 중인 그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고 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